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마다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정치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요. 오늘도 박재영 박사 연결해 봅니다. 오늘은 추미애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영입니다. 거기 교민들도 뭐 추미애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죠?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국 계신 분들이나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보는 생각들은 거의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네. 요즘 걱정들이 많고 더 아무래도 외국에 계신 분들이 왜 더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추미애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박재영 박사는. 왜 이렇게 됐어요, 추미애가? 예. 이게 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네. 요즘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각 당에서 인재 영입들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1차, 2차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역시 어쩌다 문제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해서 뭐 논란도 되고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정치인 충원을 위한 이게 정당의 인물 인재 네. 영입이 이게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 나중에라도 얼마나 큰 부작용이 생기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의 인재 영입이 나중에 어떤 그 정치 괴물까지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추미애를 이제 정치 괴물로 이제 평가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야마 독보적인 인물이죠. 최근 사례로는 매번 예. 모든 사람들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일 계속하면서 진짜 충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 인사부터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 뭐 이런 거 점입 가경인데, 이 추미애라는 사람, 이 정치권으로 이끈 인재 영입식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죠. 그렇죠. DJ죠. 예. 예, 당시 이 영남 출신의 젊은 여성 판사 출신, 그야말로 이 DJ, 이 대통령병이 잔뜩 든 DJ가 자신의 대권욕 충족에 이용하기에 딱 좋은 캐릭터였죠. 예. 영남 출신의 젊은 여성 법조인, 아주 네. 그 자기들이 못 갖춘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예. 그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캐릭터를 딱 찾아내서, 특히 근데 DJ가 누굽니까? 이 추미애가 그 속에 품고 있는 엄청난 이 정치적 욕심,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 귀신같이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간파했죠. 딱 끌어들여서 네.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정치에 입문한 추미애, 이 시간이 갈수록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그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는데, 이게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는 동안에도 그래도 지금 저 지경으로까지 제정신이 아닐 줄은 잘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지경일 것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예. 그 이봉규 TV 방송에서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추미애한테 약간 기대하는 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추미애가 윤석열하고 보니까 보조 맞춰서 문재인을 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했었죠. 예, 왜냐면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지가 권력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문재인은 지는 애니까 어떻게 치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건 뭐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 괴물 같은 존재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예.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 같은 정반대편에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상상까지도 완전히 뭐 초월을 하게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게 추미애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본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한마디로 사법정의 실천에 매진하는 이런 순수한 법관이었겠죠. 예. 처음에는 출발은. 근데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서 권력욕에 점점 눈이 멀고 이성을 잃어가면 이제 저런 해괴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존재가 된 건데, 이 문제는 추미애처럼 법조인으로 출발해서 정치적 욕심, 권력욕 이걸 감추지 못하고 한국 정치 전반에 나아가서 이 국가 전체까지 이상하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국민들 혼란시키는 사람들,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생각나는 인물 누굴까요? 법조인으로 출발해서 정치인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뒤집어놓은
조국은 법조인은 아니고 법대 교수고. 예, 예. 조국 뭐 많죠 법조인들 출신들. 일단 노무현이 있죠. 아 노무현 그러네요. 아 예, 예. 거긴 그리고 거기서 법조인 취급을 안 했었는데. 예, 줄줄이 연결이. 아 문재인 있잖아요 문재인. 예, 문재인. 노무현 쫓아다니다가 예 대통령까지 된 문재인. 그러고 사실 또 그 노무현을 계기로 문재인 이어지며 사회주의 독재 기반 마련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그 노무현 문재인 쫓아다니면서 뭐 30년 직이라고 하던 변호사 삼총사였다는 송철호. 이 사람 또 한 자리 주려고 청와대가까지 나서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뿐만 아닌 게 이 지역별로도 한 명씩 있죠. 서울의 박원순. 아이고 그것도 법조인. 아이고. 예. 그러니까 다 역시 사회정의 외치던 법조인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 법조인 경력 기반으로 정치적 욕심 키워가면서 이제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오르더니 이게 하는 짓이 뭐냐? 툭하면 시민들, 일반인들 상대로 고소하고 있죠. 뭐 자기가 조금만 뭐 불리한 거 하면 특히 박원순 뭐 대단한 뭐 고소 전문가 아닙니까? 닥치는 대로 뭐 우파 운동가들 몇 건씩 다 고소당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 겁주고 그러고 사는데 이 한국 정치에서 이런 류의 인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일단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죠. 많아요. 일단 예, 선출직으로만 좁혀봐도 선출직 국회의원들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빼고 예, 선출직 비례대표 빼고 선출직 그 의원들에서만 봐도 전직 직업 중에 이 법조인이 제일 많습니다. 예. 18대 국회 같은 경우는 22명이었는데 19대 때 13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금 20대에서는 무려 47명입니다. 이게 300명 중에 300명 중에 47명이 법조인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 게 300명 중에 초선으로 들어온 법조인이 47명. 예. 이 왜냐 그 전직이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또 조사에서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현역 의원들하고 종합해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특히 초선 20대 초선 의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인 거죠. 특히 이 20대 선거 당시 새누리당 당시의 여당이었죠. 지금은 야당이 된 그쪽 야당 성향 무소속 합쳐서 그 법조인 출신이 15명인데 지금 여당이 된 지금 여권 법 여권엔 무려 31명이나 들어왔습니다. 20대 때.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은데 지금 21대 총선 앞두고 야당 여당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법조인들 열심히 또 인재 영입이라고 추가로까지 또 데리고 들어갔죠. 민주당 최근에 그 정치판사라는 지적 무릅쓰고 뭐 사법농단 어쩌고 뭐 자기가 블랙리스트였네 하는 이런저런 정치판사들 줄줄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죠. 또.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미국의 경우는 더하지 않냐? 이 변호사 출신 대통령 오바마 같이 뭐 정치 수없이 많지 않냐? 이러겠죠. 근데 사실 미국은 어찌 보면 이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 따고 변호사나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정치인 되는 게 하나의 어떻게 이 정규 코스처럼 됐지 않습니까? 이 박사님 많이 보셨죠? 네네. 근데 이게 한국과 미국은 정치 시스템, 뭐 연방과 지방 정부의 관계, 이 정치 엘리트 추범 방식 등에 워낙 이런저런 구조적인 차이가 많아서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렵는데 이게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뭐냐? 이게 법조인으로 일할 때 그리고 정치인이 됐을 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정치판사, 정치검사 뭐 또는 이 정치판만 쫓아다니는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문제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볼 게 있는데 이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이들이 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이렇게 계속 정치권에 진입해서 제일 많은 비중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가 뭐냐? 이 좌파들 중에서 앞서 언급했던 뭐 추미애 이런 여러 명뿐 아니라 사실 우파에서도 솔직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중
한국 정치 발전에서 뭐 제대로 기여한 사람, 솔직히 이 교회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못 찾겠습니다. 이제 별로 저도 있었는지. 저도 떠오르지가 않네요. 예. 예, 오히려 우리를 우파 이 국민들을 굉장히 답답하고 속 터지게 만든 사람들은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과연 우리한테 뭐 이렇게 제대로 이 정치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주거나 이런 모범이 되거나 이랬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있느냐? 전 솔직히 한국 정치 몇십 년 그 정치사 다 자세히 본 입장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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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문제 많았지만 특히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 원칙 이런 거 흔드는 경우가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추미애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자기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인지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으니까 저러고 천방지축으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추미애처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이 사회 정의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법조인 또는 개인의 영달, 정파의 이익 이런 거 위해서 그런 거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기술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도 잔뜩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법률 지식, 경험 이런 거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결국 뭐 했냐? 공수처 만들었죠.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권력 유지하는 경찰 국가 만들겠다. 시도 아주 큰 작품 만들어낸 게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근데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 판검사, 변호사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부터 진작부터 또 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정치에 욕심 생겨가지고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이 정치화되는 이런 문제까지 계속 심해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물론 이게 법조인이든 공무원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정치에 뜻이 있으면 정치인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당연히 있지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이 법조인 출신의 비중이 일단 너무 크고 특히 이게 수적인 비중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들이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에서까지 돌아다니면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은데, 이게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건데요. 예. 그런데도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정치판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이 사람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이제 더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렇게 정말 버릇처럼 바꿔 외쳐대지 않습니까? 예. 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뭐 정치판 물갈이 맨날 하지만 이게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변호사 출신 정치인에서 다른 변호사 출신 정치인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이게 진짜 정치판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는 자꾸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비슷한 직업 갖고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서 사람 바꿨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 비중이 좀 줄고 다양한 전문 분야, 특히 요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전문 분야 인력들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정치 신인들이 좀 이 인재 영입 같은 거 통해서든 일반 지원 통해서든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원내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이 한국 정치의 변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저 분석이 아주 좋았네요.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생각해볼 문제네요. 진짜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란 표현을 해줬는데, 참고로 미국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미국은요, 일단 로스쿨을 나와서 바이그잼이라고 변호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로스쿨이 일단 대학원 과정입니다. 로스쿨 나와서 바이그잼 봐서 합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뭐 캘리포니아주 뭐 이렇게 몇 군데에 또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판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뭐 단연간 한 10년간 했는데 평판이 아주 좋고, 변호사 활동하면서 사회에 얼만큼 공헌을 했느냐, 아니면 그 변호사 활동하면서 뭐 개인적인 도덕심 이런 거 다 파악해서 비로소 10년 후, 뭐 빠르면 7, 8년 후에 판사로 말하자면 스카웃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부에서 뽑는 거죠. 주정부가 됐든 연방정부가 됐든.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로스쿨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우리 사법시험처럼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로 활동하는 법률적인 것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도덕심도 인정받아야 비로소 나이가 아무리 젊어봐야 30대 후반, 40대 초반 돼서야 비로소 판사가 돼요. 그것도 아주 빠른 사람들이. 그리고 검사가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법전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20몇 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떤 머리 좋은 애들은 또 재학 중에 사법고시 패스해요. 그 24살, 5살 이럴 때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거 그 점수에 의해서 그 연수원 물론 거치지만 연수원에서 교육받아가지고 바로 판사 돼? 그러니까 27살 판사, 30살 판사들이 막 나와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뭐 남자들은 뭐 법무관으로 좀 한 2년 갔다 오지만. 그러니까 사회 경력 전혀 없이 공부로만 달달달달 육법전서 외우고 판사,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벌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스템에 사회 공헌을 하고 이런 거를 할 여가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덜커덩 판사가 됐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덜커덩 검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서도 좀 미국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이런, 이거 박재영 박사는 정치 괴물로 표현을 했네요. 추미애를. 조금 이게 이제 일본 시스템인데 그게 따라온 건데, 이런 거는 또 좀 이제 시대에 맞게 좀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판사 검사도 좀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평판, 사회의 평판을 쌓아서 그 다음에 비로소 판사로 임용되고 검사로 임용되고, 그런 시스템 좀 이럴 때 좀 참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쪽 누르시면요 구독입니다. 네모난 거 있죠?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